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란 해군이 파괴되었고 많은 이란인들이 거리에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마침내 이란 정권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뭐라고 하나요?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지난 36시간 동안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에픽 퓨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란 내 혁명 수비대 시설과 이란 방공 시스템을 포함해 수백 개의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9척의 선박과 그들의 해군 건물을 파괴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사망했습니다. 어젯밤 이란 전역에서 그의 사망 소식이 발표되자 이란 국민들의 환호와 축하 소리가 거리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자유를 갈망하는 모든 이란 애국자들에게 이 순간을 잡고 용감하게, 대담하게, 영웅적으로 행동하여 여러분의 나라를 되찾으라고 촉구합니다. 미국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지만 저희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고립주의자들이 이 전쟁, 이 작전을 비난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파든 좌파든 모두 이것이 제국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저와 함께 풀어볼 멋진 패널분들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전쟁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두 원격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밀리 슈레이더, 인권운동가이자 언론인 쇼샤나 키샤스코, 라흐마트 나심의 설립자이자 정통파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우리의 친구 매튜 머리얼, 히메나의 커뮤니티 참여 디렉터이자 활동가, 콘텐츠 크리에이터, 그리고 LA에서 오신 분입니다. 매튜 씨부터 시작하죠. 당신은 이란계 미국인 활동가이신데 당신의 나라 사람들 중에는 이것이 제국주의적 모험주의이며 미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선 누군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국주의 세력이라고 부르고 이란을 점령하고 있는 정권을 무고하고 비제국주의적인 세력이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슬람 공화국 정권이 현재 존재하는 가장 큰 제국주의 세력 중 하나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국주의의 정의를 보면 그게 뭡니까? 본질적으로 자신의 영역, 자신의 나라 밖에 자신을 확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혁명 수출이라는 건데 그보다 더 제국주의적으로 들리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레바논의 세력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레바논, 예멘, 가자 지구에 그들의 영향력, 즉 촉수를 뻗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그들이 중동에서 멈출 계획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완전히 자기 기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국주의라는 주장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매튜,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중 일부가 우리의 쓰레기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기본적으로 이란 디아스포라와 이란 국민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뻔뻔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아니 이란인들은 이걸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게 인종차별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글쎄요, 그 사람들은 이란인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란인을 한 명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자신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서구의 특권과 오만함이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미국 거리로 몰려나가서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 이런 증오를 쏟아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란 안에서는 사람들이 단지 같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건 분명한 특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로 서구의 예외주의입니다. 그리고 저를 놀라게 하는 건 그들이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에밀리, 오늘 당신이 하는 옹호 활동에서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에밀리 있잖아요. 우리 지금쯤이면 벌써 이틀 반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성과에 대해서는 보도에 따르면 그들의 미사일 발사대의 절반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기대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방어 시스템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하는 곳 어디든지 우리와 미군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 영공위를 자유롭게 비행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 오래 갈 것 같나요? 불과 이틀 반 만에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놀랍다고 생각해요. 이틀 반밖에 안 됐는데 그들이 이룬 성과를 보면 마치 2년은 지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놀라워요. 진짜 대단해요. 그리고 불과 처음 몇 분 만에 40명 사형 40명의 고위 관리와 혁명 수비대 지휘관들을 제거했다는 사실은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그리고 이런 일은 진작에 일어났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야 마침내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미래에 대해 정말로 압도적으로 낙관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어요. 저는 에마가 운동가가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는 옳은 일을 했어요. 그는 옳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는 조금 느렸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안도감을 느끼고 이란 국민들의 미래에 대해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그가 말했듯이 앞으로 여러 세대 동안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매우 낙관적이에요. 얼마나 더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하루아침에 일어날 일은 아니에요. 베네수엘라와 달리 우리는 독재자 제거만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는 전체 혁명 수비대를 해체해야 해요. 그건 현장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많은 노력도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훔쳐서 유럽 국가들과 경우에 따라 캐나다를 통해 세탁한 수십억 달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문제들도 반드시 해결해야 해요. 그들은 법적으로 신속히 그 문제를 처리해야 해요. 저도 그게 약간 모순된 말이라는 걸 알지만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 이란의 미래와 이란 국민들의 권리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리고 있잖아요. 에밀리. 최근 며칠 동안 공격 이후로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계속 나오는 질문이 네, 알겠어요.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공습만으로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죠? 또 다른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궁금해요. 이란 사람들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다른 문명을 가진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정부가 있어요. 임시 지도부일지라도 기다리고 있는 지도부가 있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에밀리,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란 사람들이 정권을 잡을 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끝냈다고 해봅시다. 미국과 미국이 끝냈다고 해봅시다. 핵 위협을 사실상 제거했다고 가정해보죠. 우리는 농축 우라늄을 없애는 데 성공했어요. 발사체의 90%를 없앴다고 해봅시다. 아니 100%를 없앴다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미사일 능력도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죠, 에밀리?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이미 이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만 겨냥해서는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게다가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실제로 이런 시위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해요. 제 말은 지금까지 그들이 한 일을 보세요. 정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보세요. 어제 미국 공군과 이스라엘 공군이 사랄라 기지를 타격했어요. 이곳은 시위대를 탄압하는 데 사용된 기지 중 하나예요. 하지만 이런 세력들은 단순히 고위 지도부뿐만 아니라 그 세력 자체가 표적이 되어야 해요. 시위대를 보호하고 그들이 실제로 대규모로 나아가 기관들을 장악하고 정부 기관들을 접수해서 이 정권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예요. 저는 그들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실제로 매튜 씨의 의견과 그가 현지 이란인들로부터 듣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제 관점에서는 그들이 준비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12월 말 1월 초에 어떤 외부 개입이 있기 전에도 그들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미 봤어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도 않을 거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 눈앞에 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매튜, 동의하시나요? 대기 중인 정부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민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물론입니다. 사람들이 한 이름만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다수는 레자 팔라비 왕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전환 계획을 마련해 두었고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 정말 모두 모든 이란인들, 로스앤젤레스의 이란인들뿐만 아니라 이란 내에서도 대부분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신뢰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사회가 그를 지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인수할 준비가 되었냐고요? 지금은 오히려 너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시작됐을 때를 잊으면 안 됩니다. 믿기지 않지만 불과 이틀 전이었죠. 하지만 이 일이 시작됐을 때 라자 팔라비 왕자가 집에 머무르라고 말했습니다. 거리로 나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란 내 사람들에게서 듣는 바로는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집에 머무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스라엘 방위군 IDF과 미 특수부대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완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밖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면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딱히 해를 끼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듣기로는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이란 국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말입니다. 그들은 하메네이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하메네이를 타격했습니다. 쇼샤나 알다시피 당신은 오랫동안 오래 거주한 최근에 이사 온 건 알지만 베이트 셰메시의 주민이죠. 그리고 어제 이스라엘은 직접적인 공격으로 인해 최악의 민간인 사상자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저는 당신이 그곳 응급구조대 가족임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몇 주 동안 말해왔듯이 이스라엘 전체가 이 일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국민을 해방시키기 위해 들어가서 도와주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란 국민이 신의 뜻이라면 곧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동시에 아시다시피 이 미사일들은 가자지구의 미사일과는 다릅니다. 가자지구 미사일도 위험하지만 이 미사일들은 안전실도 종이처럼 뚫고 지나가요. 그리고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제 집에는 9명이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 동안에는 11명이 있었어요. 한창 집에 말인가요? 안전실 안에서요. 네, 시부모님도 계시고 집에 정말 사람이 많아요. 많은 사람을 책임지는 것도 안전실을 오가는 것도 무서워요. 어제 있잖아요. 요격 소리가 들리잖아요. 정말 엄청나요. 그리고 정말 크게 들리면 바로 근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트 셰메시에 직접 타격이 있었어요. 9명이 사망했어요. 남편은 위험 해제 전 안전실을 나가 현장에 가서 할 일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람들 중 한 명인 여성은 사실 하찰라 자원봉사자이기도 했어요. 응급구조대원이었죠? 응급구조대원 로니드 엘리멜레흐. 그녀는 침대에 누워 움직일 수 없는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안전실로 내려갈 수 없었죠. 안타깝게도 그녀와 어머니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세 아이를 둔 싱글맘이며 한 아이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조부모님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그분들이 묻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란의 테러 정권이 누구를 공격하든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불행히도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우리가 보고 있는 또 다른 차이점은 걸프 지역이 정말 심하게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단순히 상징적으로 이 지역의 미군 기지들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호텔이나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우리에게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있죠. 그들은 걸프 국가들에게 압박을 가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동맹국이 멈추도록 압박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사실 그들이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으면서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정반대의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은 그냥 해버려, 그냥 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 일 좀 끝내자. 매튜, 동의하세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그들이 예전에 사용했던 전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지나쳤던 걸까요? 네, 제 말은 들어보세요. 주변 국가들 중 많은 나라들이 이제 더는 못 참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알다시피 그들은 수년 동안 계속 밀어붙여 왔어요. 제 생각에 이것은 중동 전체의 골칫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에서든 모두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 거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정권이 무너질수록 우리가 보고 있듯이 다른 많은 정부들도 뭐라고 그냥 집어치우고 들어가서 그들을 제거해 라는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나라들 중 일부는 자유롭고 번영하는 이란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경쟁이 되기 때문이죠. 맞아요. 사우디아라비아처럼요.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게 뭐든 나중에 처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에게 항상 골칫거리였으니까요. 제가 보기엔 우리가 본 것 중 하나는 관계자들 이 문제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주제에서 보이는 태도가 일종의 학대적인 관계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국제사회의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들이 이란의 이슬람 정권과 그들이 전 세계에 퍼뜨리는 악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저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행동하거나 혹은 이 문제에 대해 양보하면 어쨌든 그게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국제사회가 47년 동안 지켜본 것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가정 내 학대자와도 똑같죠.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들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국제사회가 아니라 가해자이기 때문이죠. 맞아요. 이 경우에 가해자는 이란의 이슬람 정권입니다. 그들은 본성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얼룩말이 줄무늬를 바꾸지 않듯 이게 그들의 방식이자 기반이에요. 그래서 일부 아랍 국가들이 그 위협을 억제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는 그 위협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을 본다면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은 이슬람 정권이 처음부터 추구해온 목표 중 하나였어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서방을 단지 주의를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 자신들을 세계 무슬림의 지도자로 보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마도 그게 그들이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방식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과 아라크사 사원의 위대한 해방자로서요. 그리고 그들이 종말 시나리오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전 세계, 특히 중동에 이런 테러를 퍼뜨려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 아랍 무슬림 국가들의 지역을 완전히 불안정하게 만들고 점령해 왔어요.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이제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또 한편으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반응을 보며 안도감을 느껴요. 물론 저도 그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 바라진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이제는 똑바로 보고 있고 그 나라 국민들도 이것이 이란의 이슬람 정권이라는 사실을 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정확해요. 이게 바로 그들의 목표예요. 그들은 반제국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제국주의 세력이에요. 정확해요. 그리고 에밀리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런 학대를 견뎌왔어요. 순니파 군주국들, 그러니까 순니파 온건 군주국들을 겨냥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격도 받았죠. 사우디도 공격당했고 아랍에미리트도 공격당했어요. 그리고 항상 소규모였죠. 그리고 항상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그냥 억누르려고 했어요. 사실 하마스에 대해서도 2006년부터 똑같이 했죠. 그냥 억누르고 참아왔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희생시켰어요. 그 아이들은 평생 대피소로 뛰어가며 자랐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냥 잠시 잠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이제 이
잔디 깎기식 대응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말했듯이 악어는 절대 만족하지 않으니 결국 우리를 잡아먹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바로 그거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음 세대에게 남길 수 없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느껴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덧붙이고 아까 언급된 또 다른 이라크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이라크나 다른 정권 교체 시도를 볼 때 이런 것들은 전면적인 접근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세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란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매튜가 언급했듯이 이란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란인들이 과도기 지도자로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의 현실은 우리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또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 봤던 것과는 정말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잘못 전달하는 것은 정말로 해롭고 사실 이란 국민들에게 모욕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란 국민들은 자신들의 요구와 기대 그리고 국제사회에 바라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왔으니까요. 그들은 누군가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주거나 꼭두각시 정부를 세워주길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건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는 한 나라, 정말 위대한 나라의 주권을 회복시켜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란에 일어난 일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바라건대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가는 길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슬람 정권의 노력은 끊임없이 외부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란 밖에서도 위협이 되고 있어요. 적어도 2003년에 이라크에서 봤던 상황과는 전혀 달라요. 이라크는 이란처럼 전 지역과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권 교체의 위험이 무엇이냐고 묻지만 우리가 진짜로 물어야 할 질문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위험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맞아요. 이 갈등을 유지하고 억제하려면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요. 이제 그만해야 해요. 이제 끝낼 때입니다. 이미 그들은 어디에나 있고 유럽에도 있어요. 매일 이슬람 공화국이 자금을 지원한 이른바 비영리 단체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이미 우리가 알기로는 남미에도 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평화가 중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타냐후와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여러분을 위해 하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이걸 보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건 평생에 한 번 올 기회입니다. 팔짱 끼고 앉아있지 마세요. 곧 여러분의 순간이 올 테니까요. 여러분이 대규모로 거리로 나가야 할 순간, 거리로 나가서 일을 완수해야 할 순간, 여러분의 삶을 괴롭게 하는 이 끔찍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 도움이 도착했습니다. 도움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이른바 동정심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뭔데 이렇게 멍청할 수 있죠?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일이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파르샤트 자코르 때 일어났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어요. 그리고 파르샤트 자코르에서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우리에게 했던 일을 기억하라고 읽어요. 그들은 가장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고 우리가 고향으로 가는 것을 막았죠.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매년 이 샤밧에 꼭 읽는 부분이에요. 바로 우리가 폭격을 가하던 그때요. 모두가 올해는 하만 타신 대신 하메이 타신을 먹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만 타신은 페르시아에 살았던 적 하만을 기념하는 푸림의 전통 과자인데요. 이란이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많고 사람들은 이 모든 일에 정말로 들떠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아말렉의 전체 이야기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게 바로 에밀리가 말했던 거예요. 계속 미룰 수는 없어요. 그건 악이에요. 계속해서 자라날 거예요.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본 적이 있다면 위에서만 잡초를 뽑으면 다시 자라난다는 걸 알 거예요. 뿌리째 뽑아야 해요. 이번에는 정말 그렇게 해야 해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런 개념으로 이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 소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봐요. 누가 공격했든 미국과 이스라엘이든 이란이든 소녀 학교가 공격당했고 소녀들이 죽었고 아이들이 죽었어요. 정말 비극이에요. 이게 바로 당신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만 명, 수만 명의 시위대가 거리에서 죽임을 당할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그들이 공격당했을 때 여성들이 강간당하고 신체가 훼손당할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어디에 있었나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 이란에 대해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 소리치는 사람들을 믿지 않아요. 6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전쟁 한가운데에 있어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코너, 이번 주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더 많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나타나거든요. 매튜, 오랜만이에요. 매튜,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에 나왔을 때가 지난번 이란 전쟁이었죠. 지난 7월에 우리 방송에 나오셔서 이란 디아스포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셨던 걸 기억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에밀리, 쇼샤나, 매튜가 모두 말한 것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란 디아스포라 분들은 정말 영향력이 크고 강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성공한 강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도움으로 우리의 주권 국가로 재건된 것처럼요. 저는 사람들이 이란 디아스포라가 이란 국민이 나라를 되찾는데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해요. 저는 그걸 진심으로 믿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또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자, 매튜, 이제 쓰레기 같은 사람들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주 당신의 쓰레기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실 이번 주에는 정말 고르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방위군과 미 특수부대가 이번 주에 제가 꼽으려던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다 죽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명만 꼽을게요. 그리고 아마 이 쇼에서 마지막으로 그를 지목하는 영광을 제가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바로 알리 하메네이입니다. 그가 이번 주의 쓰레기 일명 쥐새끼입니다. 그는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그는 수많은 이란인들과 이란 밖의 사람들이 이 정권의 분노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지휘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주의 쓰레기는 하메네이입니다. 하메네이, 그리고 그를 기리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딩동, 마녀들, 사악한 마녀들, 딩동스. 네, 사악한 마녀가 죽었어요. 아직 더 많은 사악한 마녀들이 있지만 그는 우두머리였죠. 에곤, 우리는 해피엔딩이 있는 쓰레기를 좋아해요. 매튜, 고마워요. 에밀리, 이번 주에 당신이 꼽은 쓰레기는 누구인가요? 그래서 제가 꼽은 쓰레기는 큰 그림의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사소한 일에 대해 끊임없이 징징거리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에요. 챙크. 제가 자주 피어스 모건에서 토론하는 챙크. 모두가 좋아하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다고 발표되었을 때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전쟁이 시작된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에 대해 길게 분노를 쏟아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이런 어이없는 전쟁으로 몰아넣었어요. 모든 잘못된 일은 그들의 책임이에요. 미국은 이 전쟁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미국인 10명 중 8명이 반대하고 있어요. 우선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는 작년 6월쯤 다른 공격이 있었을 때의 여론조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찬반이 거의 반반이에요. 솔직히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미국인 10명 중 8명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미국인이 이게 미국과 상관없다고 말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정권은 800명 이상의 미국 시민을 살해했고 현재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미국을 파괴하겠다는 이념 위에 전체 정권을 세운 곳이에요. 그들은 미국의 사악함을 보여주는 박물관도 만들었어요. 상상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미국을 돌아다니다가 뉴욕이나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 같은 곳에서 이란이 얼마나 사악한지에 대한 박물관만 본다면요. 그들은 우리에게 집착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그 정권은 우리에게 집착해요. 그게 걱정되는 점이고 우리가 뭘 하든 그들은 우리를 적대시해요. 이건 학대적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절히 대하고 협상을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그들의 이념이기 때문에 그가 이 점을 놓치고 있어요. 일부러 왜곡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것만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할 생각도 없었는데 하메네이 암살에 대한 그의 반응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나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1000번이나 비판했다고 말했거든요. 그는 자기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막았어요. 하지만 그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는 자신의 두 발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스라엘에 무릎 꿇는 대신 그는 용기를 냈어요. 그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건 말 그대로 쥐처럼 숨어 있는 거예요. 쥐처럼요. 정확해요. 맞아요. 무샤 알리. 맞아요.
하지만 에밀리, 그 일에서 가장 좋은 점은 누군가가 그록에게 젠크 위거가 호메이니를 몇 번 비판했는지 물었는데 그 대답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영회?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정말 좋아해요. 아, 나는 X의 팬은 아니야. 나는 그냥 이스라엘이 싫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걸 정말 좋아하죠. 맞아요. 아니, 영국인인 것도 괜찮아요. 영국인인 것도 괜찮아요. 유대인 몇 명만 미워하면 괜찮다는 거죠. 맞아요. 정확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이번 주 쓰레기예요. 에밀리, 정말 자격 있는 쓰레기네요. 이번 주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받을 만해요. 쇼샤나, 당신의 선택은 누구예요? 저는 2명 있어요. 오늘은 2명이에요. 저는 2명의 쓰레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전에 제 쓰레기였던 적이 있지만 한동안 조용했어요. 그들은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라시다 틀라입과 이란 오마르가 몇 년 전에 저는 정말 놀랐어요. 와, 이거 정말 흥미롭겠다 싶었죠. 이 여성 의원들 잘못된 방식으로 흥미로웠어요. 틀라입은 이란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고 몇 주 전 거리에서 학살당한 이란의 여성, 남성, 아이들에 대해 둘 다 침묵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두 나와서 얘기하고 있네요. 틀라입은 이스라엘 정부가 아이들을 죽이는데 집착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그녀의 트윗이에요. 야. 그리고 이란 오마르, 이건 정말 대단해요. 이라크는 라마단 중 미국의 공격을 받았어요. 미국이 라마단에 또 이란을 공격하려 한다는 걸 아는 건 정말 역겹습니다. 미국은 라마단의 무슬림 국가를 공격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나라들이 국제법을 위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를 숭배하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확신해요. 죽음을 숭배한다는 뜻이라면 내 말이 맞아. 그들은 죽음을 숭배해.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들을 공격하는 거야. 아, 알겠어. 그리고 이것도 알아줘.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을 선포했지만 아무도 라마단 기간임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어. 그러니 그들에게 전화해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좋아.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모두 무슬림 국가인데 전면전에 들어갔어. 그리고 또 Can I chime in 야. on this real? 우리는 심차토라 때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에 관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유해한 이데올로기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죠. 유대교 달력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여겨지는 날에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몰상식한 일인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위선자들이 정말 최악이에요. 미안해요, 매튜. 뭐라고 했죠? 아니요, 제가 말하려던 건 이 트윗에 답글을 단 이란인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저도 포함해서요. 우리 중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그걸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 중 아무도 라마단을 지키지 않아요. 실제로 라마단 기간에 공공장소에서 샌드위치를 먹었다는 이유로 한 젊은 남성이 체포되고 보안군에게 발로 차이고 머리채를 잡히는 영상도 있었어요. 이란 사람들은 이런 걸 지키지 않아요. 맞아요. 그들은 자유를 원해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게 바로 아이러니였어요. 또 다시 누군가 우리 목소리를 덮어버리는군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그게 진짜 인종차별이에요. 좋아요. 이번 주 제 최악의 인간들은 에마뉘엘 마크롱과 키어 스타머예요. 비겁함 때문에 최악의 인간들이에요. 솔직히 우선 마크롱은 전형적인 프랑스식으로 모든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항복했어요. 세상에.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최고는 누군가 트위터에 올린 건데 슈워츠코프 장군의 옛날 명언이에요. 그분은 제가 이라크 전쟁 때 뽑았던 장군 중 한 분인데 그가 이렇게 말했죠. 프랑스 없이 전쟁에 가는 건 아코디언 없이 사냥 가는 것과 같다고요.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요. 그게 엉망이었길 바래요. 그리고 키어 스타머, 그 사람을 쓰레기라고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너무 겁쟁이라서 불쌍하게 여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와서 우리가 그 일과 아무 상관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아무 관련도 없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들은 정말 나쁜 정권이라고요. 물론 우리는 그들이 살인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일과 아무 관련도 없다고 해요. 하지만 어제 일로 그가 그 일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키프로스의 영국 군사기지를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는 그 일에 연루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당신은 우유부단함을 예술의 경지로 만들었네요. 한심해요. 마크롱은 겁쟁이고 당신은 한심해요. 그리고 둘 다 이번 주 제 최악의 인간이에요. 좋아요. 이제 영웅들로 우리 자신을 정화해 볼까요? 에밀리, 당신부터 시작해요. 이번 주 당신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이번 주 제 영웅은 이스라엘 공군이에요.
제 말은 토요일에 작전을 시작한 이후로 그들이 해낸 일은 정말 놀라웠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정권의 목표물을 오가며 공격했어요.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적어도 초기 공격에서는 200대의 비행기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들은 500가해가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어요. 그리고 이 목표물들에 1200kg이 넘는 폭탄을 투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화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그리고 제가 이 점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은 단순히 표적 암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억압의 수단들을 겨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 세계로 수출하는 억압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억압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거리에서 이란인들을 잔인하게 총으로 쏘고 살해해온 폭동 진압군이 사용하는 기지들이죠. 이건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커요. 어제는 그들이 일부 국영방송국을 공격하는 것도 봤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국영방송국이라고 할 때 서구에서 생각하는 언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정권의 기관으로 무슬림 성직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네, 그들은 강제로 자백을 방송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정권의 이념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번 완전히 조작된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헌신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표적이 된 건 정당하며 저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개별이 아닌 전체적으로 진지하게 다루는 건 정말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군 여러분의 용기와 용맹함, 나라와 중동 전체를 지켜주신 점에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의 영웅인 이스라엘 공군에게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들의 일을 다룬 영상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은 수십 명의 여성 조종사들이 이란 여성들을 해방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상징적으로 아름다울 수는 없죠. 고마워요, 에밀리. 우리 조종사들이 최고예요. 매튜, 이번 주 당신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이번 주 제 영웅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란 국민들입니다. 그들은 47년 동안 지칠 줄 모르고 싸워왔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정말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저에게는 영웅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본보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에밀리나 저 혹은 이란을 위한 활동가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의 일을 바라보죠. 그리고 사람들이 저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고맙다고, 이런 일들을 해줘서 칭찬한다고, 그리고 당신은 영웅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영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본보기를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따릅니다. 저는 그들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수년간 이 싸움을 이어온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이란 국민들 덕분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젊은이들과 그 용기입니다. 그들은 거리로 나서며 많은 이들이 자신이 죽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매튜. 저는 이란 디아스포라의 젊은이들로부터 많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 해방의 싸움을 위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럴 자격이 충분하죠. 쇼샤나, 이번 주에 당신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매튜와 매우 비슷해요. 제 영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모든 것이 안식일에 시작됐죠.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저희가 사는 마을은 주민 대부분이 종교적이에요. 하지만 아침 7시, 8시쯤 모두의 휴대폰에서 울리는 경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그 순간부터 정말 놀라웠어요. 그때부터 휴대폰을 켜두니 마을 왓츠앱 그룹 메시지도 계속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이 기지로 갑니다. 차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도 이 기지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들들, 어린 아들들, 집과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어머니들, 소집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이 샤밧이 시작되자마자 10만 명의 예비군을 소집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갔죠. 맞죠? 그냥 바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불평하는 걸 들으면 저에겐 참 흥미로워요. 그리고 일반적인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시끄럽고 짜증나게 굴면서 불평하는 사람들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우린 간다 이런 식이에요. 우린 간다. 이건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가 해야 해. 이런 태도죠. 그리고 구조대원들, 제 남편처럼 위험한 상황과 충격 속에서도 구조 요청에 응답해 사람들을 돕습니다.
테라비브든 어디든 공격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목숨을 구하려고 하죠. 심지어 총격을 받으면서도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에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아버지, 어머니, 자매라는 사실을 좀 잊는 것 같아요. 제 딸도 군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영웅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꼭 싸우러 가는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과 주말을 대피소에서 보내지만 이란이 자유로워진다면 그럴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제게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이게 상상 이상이고 어디서든 이런 얘기가 들린대요. 그리고 저는 서양에서 온 특권층 바보들이 아니야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반면에 이 지역 사람들은 이건 인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하자라고 하죠. 정말 놀라워요, 조자나.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웅으로 말하려 했는데 당신이 먼저 말했네요. 괜찮아요. 2명의 영웅을 더 추가하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라바 모하이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 이 세 분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지도자들이에요. 저는 항상 말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말하는데 체인벌린 같은 사람들은 많지만 처칠 같은 사람들은 충분하지 않다고요. 모든 유럽 지도자들은 체인벌린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체인벌린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2차 대전에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서 괴물을 달래고 달래기만 했으니까요. 지금 전 세계가 이슬람 공화국을 달래고 있는 동안 네타냐후는 20년, 30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왔고 트럼프 역시 정치적으로 훨씬 더 쉽게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 이슬람 공화국이 1000명의 미국인을 죽였지만 누가 기억하겠어요? 정치적으로 이게 최선의 선택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자레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가 목요일, 금요일에 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사람들은 협상에 진지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자기들 시간도 낭비하고 있어요. 그들은 진지하지 않아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 통보를 받자마자 아마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그는 이제 그만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그들은 정말 우리 세대의 처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참고로 이란 사람들은 이란에서 그들의 이름을 외치며 고마워요 비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를 사랑받는 비비라는 뜻의 비비준이라 부르며 트럼프, 우리는 트럼프를 사랑해요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란 국민들입니다. 여러분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필요했던 지도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저의 영웅입니다. 공로는 인정받아야 해요. 우리는 다음 주까지 모든 일이 끝나길 바라고 이를 위해 기도해 왔어요. 다음 주까지 이 모든 일이 끝나길 바라요.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혁명 수비대가 진실을 깨닫고 스스로 항복하길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면책을 제안했어요. 받아들이세요. 함께 침몰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이란의 선한 사람들을 해방시키세요. 다음 주에 만날 때쯤엔 그게 현실이 되길 바랍니다. 매튜 누리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활약 계속 부탁드립니다. 에밀리와 쇼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